안녕하세요, 권선환 회계사입니다. 네, 양재경 회사입니다. 네, 김기현입니다. 자, 기사를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노랑통닭이 매각됐다는 기사가 나왔고요. 작년에 저희가 열심히 했던 컴포즈 매드포 관리 명륜 시리즈에 이은 노랑통닭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드셔보시죠. 시켰는데. 네. 한 번, 두 번 먹어본 것 같은데. 전 BBQ 황금 올리브 치킨 닭다리만을 제일 좋아합니다. 아직도? 네. 항상 뽀빠이 치킨만 먹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먹었어, 그저께 또. 나는 지코바. 오징어 같은데? 아, 그래요? 하기 전에 또 신규 채널 홍보하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신규 채널은 굉장히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으나 굉장히 유익한. 원래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고. 근데 많이 써.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랑통닭이 필리핀 식품기업 졸리비 품으로 결국에는 노랑통닭을 샀다라고 하는 기사고 6월 10일이네요. 진짜 최근 기사네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노랑통닭에 대해서 간단히 찾아봤는데 이게 보니까 부산에서 시작된 브랜드네요. 2009년 4월에 부산에서 시작된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이고요. 창업자가 김장윤 전 대표님이 이제 부경대학교 앞에서 1호점을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본격적인 가맹 사업을 시작하셨고 2024년 5월에는 국내 700호점 돌파. 주식회사 노랑푸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여기 이제 창업자분은 지금 9년도에 창업하셨는데 2020년도에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났을 무렵에 매각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큐캐피탈 파트너스라고 하는 국내에서 굉장히 큰 사모펀드 그리고 코스톤아시아라는 이쪽도 사모펀드거든요. 이제 두 회사가 노랑홀딩스라는 SPC를 설립해서 100%를 인수했고요. 그때 이제 저희가 좀 찾아보면 700억 원 정도의 인수를 한 것 같아요. 어쨌든 20년도에 샀잖아요. 25년도에 팔았으니까 인수 이후의 실적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노랑푸드가 이제 20년부터 공시가 되더라고요. 매출액부터 먼저 보시죠. 2019년에 500억 정도였는데 이게 계속 늘었습니다. 2020년에 740억, 850억, 940억, 그리고 2024년에 1000억을 돌파했어요. 1067억까지 찍었고 영업이익은 이제 2019년에 65억에 시작해서 85억, 100억, 그리고 2022년에 한 60억 정도를 살짝 빠졌는데 요거는 약간 코로나 영향인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다시 회복해서 2024년 기준으로는 영업이익이 127억 정도 꾸준히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가맹점 수는 2019년에는 한 428개 정도에서 요것도 꾸준히 증가해서 2024년에는 이게 정보 공개에서는 이제 나오진 않는데 찾아보면 한 700개 이상 정도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수 시점이 2019년인지 20년인지 좀 애매하긴 하는데 5년 6년 만에 매출액이 500억에서 한 1000억까지 2배 정도 성장했다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수 후에 말이죠. 네. 매출은 2배, 가맹점 수는 한 절반 정도 이제 늘었다고 보면 되겠네. 그래서 이제 기사를 보면 매각 배경 왜 팔았냐 뻔한 얘기죠. 4년간의 성공적인 밸류와 기업 가치를 높였고 그리고 포트폴리오 중복을 해소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중복 이렇게 비슷한 게 있었나 봐요. F&B가. 큐캐피탈이 들고 있었는데 보니까 초록뱀 미디어를 인수했는데 초록뱀 미디어는 저희가 예전에 그 후참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치킨이 이제 겹치네. 노랑통닭과 후참이 포트폴리오 중복 차원에서 노랑통닭을 팔았다.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안 나왔겠지만 포트폴리오 중복의 차원도 없진 않겠지만 사실 둘 다 잘 되는데 굳이 중복된다고 해서 나쁠 건 없고 그냥 이제 이게 펀드 만기가 이제 어느 정도 올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게 인수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어쨌든 이것 때문에 좀 타이밍을 재고 계신 것 같은데 기사에 나온 것처럼 우선 협상 대상자로는 필리핀 최대 외식 기업인 졸리비의 자회사인 졸리K가 선정되어 있다고 기사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도 이제 영상을 찍었죠. 이제 컴포즈 커피 여기도 이제 졸리비가 4,700억에 인수를 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인수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작년 2024년 컴포즈 커피 감사 보고서를 보면은 최대 주주가 졸리K 10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졸리K가 컴포즈 커피를 24년에 100% 인수를 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졸리K가 노랑통닭도 살려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요즘 M&A 시장에서 졸리비 너무 핫합니다. 저는 이제 이 업계에 있다 보니까 카더라 그러니까 소문을 좀 듣잖아요. 아마도 사실의 가능성이 낮지 않은 정도의 재미있는 에피소드만 말씀드리면 졸리비가 K푸드가 성장하고 있다는 데에 꽤 관심이 많고 그래서 한국에서 잘 되고 있는 F&B를 인수하자라는 니즈가 많다라는 건 M&A 시장에 꽤 있었어요. 특히나 제가 이제 몇 번 들었어요. 졸리비가 한국 하면 뭐야? 치킨이잖아. 그래서 한국에 있는 치킨 뭐를 사고 싶어 한다. 그래서 어디를 접촉했다더라. 이런 건 이제 많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또 졸리비 정도 사이즈가 되면 그렇다고 이제 막
성장하는 작은 프랜차이즈를 사는 건 좀 의미가 없어요. 애매하고. 큰 거는 웬만하면 다 매각이 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또 사는 거죠. 아 또 산다고? 또 사는 거. 사실 이것도 지금 사모펀드가 산 걸 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두가 지금 약간 한국에 있는 F&B 프랜차이즈를 들고 있는 사모펀드든 창업주들이 제발 사줘. 졸리비 계속 찾아간다. 이 형 살 거면 내 거 사라. 이런 케이스가 많이 있다고 들었고, 제가 이제 졸리비가 좀 탐냈던 프랜차이즈 중에 저희가 좋아하던 거 하나 있어요. 저희가 기업 분석할 때 엄청 막 놀랐던 기업 뭔지 기억나세요? 지코바. 네, 지코바 기억나죠. 지코바 지금 안 팔렸어요? 지코바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매각의 계획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지코바도 대단히 높은 유력 후보군 중에 하나였다고 하더라고요. 거래가 되려면 사고 파는 사람들의 그 상황 타이밍이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노랑통닭은 타이밍이 좀 맞지 않았나. 그래서 실제로 이 노랑통닭을 인수를 검토했던 곳들이 복수를 몇 개 있었는데 가장 가격을 높게 적어낸 게 이 졸리비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됐고, 뭐 아직 딜이 끝난 것 같진 않아요. 딜이 끝난 건 아니어서 추가적인 실사도 해야 되겠고 협상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졸리비라는 그 필리핀에서 온 거대 기업이 한국의 M&A 시장, 특히 F&B M&A 시장에 큰 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 졸리비는 제 추측컨대 아마 모든 회계법인, 뭐 M&A 자문사에서 주관하는 F&B들은 자료 이만큼 쌓아놓고 있을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졸리비가 굳이. 왜, 이건 저도 좀 이야기 드릴 게 있는 게, 그 K푸드, 우리 맨날 K코스메틱도 하고 막 K 컨텐츠 하는데, 이게 K푸드가 진짜라는 경험을 제가 하고 있어요, 요즘에. 불닭도 지금 뭐 전혀 안 꺼지고 있잖아요. 예, 불닭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진짜. 나도. 진짜 여기랑은 대화가 안 돼.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아. 렌틸콩 좋아합니다. 저속노화 식단. 그리스 샐러드 그런 거 먹어야 돼. 그래서 뭐 기사화 됐으니까 몇 개 소개시켜드리면 다 똑같아요. 그 성공 흐름의 결이 MZ 세대들의 특징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컨텐츠를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문화나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갔고, 제가 최근에 홍콩 갔다 왔었거든요. 거기도 한국 음식점들이 엄청 잘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에서 만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그냥 한국에서 F&B 사업하시는 분들이 한국 음식 그대로 갖고 가서 홍콩이나 싱가포르 현지에서 너무 잘 돼요. 어느 정도로 잘 되냐면 가서 보면 밤낮 없이 줄 서요. 외국인들이 다 현지인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한국 음식점, 그 해외에 있는 한국 음식점 하면 보통 그거잖아요. 메뉴 한 80개 있고, 요즘 한국 음식 K푸드라고 해서 해외에 가 있는 거 보면 그냥 한국에 있는 맛집 같은 컨셉이에요. 네, 한국에 있는 삼겹살 맛집, 한국에 있는 뭐 국수 맛집,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손님의 대부분이 다 현지인이에요. 더 재밌는 거는 보통 뭐 그러면 현지화를 어떻게 하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할 거잖아요. 현지화가 없어요. 그냥 한국 그대로 가는 거구나. 그냥 한국 음식점, 한국 맛집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젊은 친구들은 좋아한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베트남 쌀국수다 라고 해서 맨 처음에 몇 년 전에 들어왔는지 기억 안 나지만 처음에는 되게 생소한 음식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 그 베트남 쌀국수는 엄청 인기 계속 많잖아요. 많고 뭔가 점점 약간 현지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뭔가 초기식으로 그냥,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현지인들이 뭐 예를 들어 저도 거기 가서 물냉면 같은 거 먹었거든요. 다대기가 이만큼 나와. 나도 얼마 전에 발리 갔잖아. 발리에서 김치 삼겹살 먹었어. 김치를 엄청 맛있게 구워줘. 인도네시아인이 상추 엄청 많이 주시고 맛있게 먹었어. 그래서 뭐 그런 소주라고 하니 삼겹살이라고 하니 이런 것들이 인기가 많고 줄도 굉장히 많이 서고요. 그리고 또 뭐 꼭 홍콩, 싱가포르 아니라 뭐 말레이시아, 이런 뭐 인도네시아, 이런 동남아에도 되게 잘 되는 한국 음식점들 많아요. 도도 코리아라는 거 못 들어봤죠? 몰라. 한국 음식 서브웨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말레이시아 한식 도시락 브랜드 뭐 이런 거 나오는. 찾아보면 나오죠. 도도 코리아인데 엄청 잘 돼요. 엄청 잘 되고 그게 가격도 싸요. 한국 음식이라는 그 친숙함, 먹고 싶다. 그냥 가서 서브웨이처럼 그냥 한밭집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컨셉인데 잘 돼요. 어쨌든 지금 K푸드에 대한 글로벌의 관심도는 장난은 아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웃고 넘길 수준이 아니라 정말 큰 경제적인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이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K푸드가 진짜로 영향력이 커졌고, 그리고 졸리케이라는 부자가 타났으니까 다 이유가 있다니까. 타이밍이 너무 좋다. 다 이유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졸리케이 인수자까지 얘기를 해봤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인수 가격인 것 같아요.
이게 약간 기사가 아직 인수가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얼마에 뭐 딜이 클로징 됐다가 아직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사를 보면은 2월 기사 보면은 뭐 2천억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그 6월 아까 최근에 나온 기사 보면은 뭐 1천억 중반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천억에서 2천억 사이에 뭐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걸로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기사 같은 거 보면은 뭐 이제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EV EBITDA 현금 찬축 능력의 몇 배수로 거래가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저희도 어쨌든 요거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홍보했던 서브 채널에서도 강의를 열심히 해주셨으니까 강의가 있어. 그거 칠판에서 나 적은 봤어. 거. 나 이거 봤어. 나도 그거 보고 많이 배웠어. 그 강의 기반으로 이거 한번 스토리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인수 이후에 그냥 에비타를 쭉 펼쳐놓고 그리고 멀티플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한번 이제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 20년 기준으로는 이제 영업이익이 85억. 그리고 감가 무형자산상각비 합치면은 뭐 한 87억 4천. 이게 보면은 감가상각비가 거의 없어요. 왜냐면 본사잖아. 뭐 있을 게 시가 없죠. 자체가 없지. 본사는 유통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감가상각비 사실 거의 없어. 그냥 에비타랑 영업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실 거예요. 그래도 감가가 있으니까 해보면은 20년에는 에비타가 이제 87억 4천이었고 20년 기준으로 현금이 110억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차입금이 24억 있어서 회사에 이제 보통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넷캐시 순현금은 86억이 있었어요. 이때 이제 기사를 보면 700억에서 따나오거든요. 700억은 이 여기서 말하는 인수대금은 우리가 보통 EV 에비타에서 말하는 EV 기업 가치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 그냥 인수대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비타 계산했을 때는 인수 금액 700억에서 순현금을 빼줘야 됩니다. 지금 회사가 들고 있는 걸 그대로 다 사는 거니까. 네, 그대로 빼주면은 순수 우리가 기업 가치는 614억. 여기에 이제 에비타를 나눠주면 우리가 계속 말한 멀티플이 나오는 건데 멀티플이 한 7배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K푸드 멀티플 정도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년도에는 그냥 멀티플이 7배 정도 주고 샀구나라고 알 수 있고 뭐 21년도, 22년, 23년, 24년 쭉 보면은 영업이익이 어쨌든 계속 오르고 있어요. 뭐 100억 아까 처음에도 설명했듯이 계속 오르고 있고 에비타가 보면은 24년도에는 영업이익이 127억이고 감가상각비랑 무형자산상각비가 합쳐보면 한 16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비타는 143억. 에비타 기준으로도 많이 올랐네요. 원래 87억에서 143억이니까 많이 올랐죠. 꽤 많이 올랐죠. 그리고 24년 말 기준으로 이제 현금 진짜 넷 순수 현금은 얼마 있냐 보니까 269억 있어요. 한 270억 정도가 있고요. 그래서 보면 지금 매각대금이 뭐 기사로 보면 2천억일 수도 있고 1,500억일 수도 있는데 그냥 두 가지 숫자로 놓고 보면 매각대금이 2천억이다라고 하면은 이 노랑통닭의 순수 EV 기업 가치는 현금으로 뺀 1,730억 정도인 거고 1,500억이다라고 하면은 현금 269억을 뺀 1,230억 정도가 이제 순수 EV인 거고 이 기준으로 각각 에비타를 나눠 보면 이제 2천억 기준이었을 때는 에비타가 12배 정도 나오는 거고요. 1,500억 기준이었을 때는 한 8.6배 정도 나오는 거라서 아까 뭐 2월 기사 2천억이라고 했는데 2천억은 아닐 것 같아요. 멀티플만 놓고 보면 너무 이제 비싼 멀티플인 것 같고요. 그래서 1,500억 기준으로 보면은 멀티플 한 8배? 뭐 요거 8.6배? 2천억, 1,500 중간값이 딱 10배네. 10배? 뭐 이제 그렇죠. 10배 정도인 것 같습니다. 10배 정도. 그래서 뭐 캐피탈 입장에서는 뭐 펀드 만기 고려 대비 플러스 뭐 엄청 성공한 투자 아닌가? 그죠? 아니 회수했으면 성공한 거 아니야? 700에 사서 지금 이거 잘 끝내야 돼 이거 내가 보면 돼. 거의 2배 파는 거잖아요. 엄청 잘 파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제 기사 보면 뭐 에비타라든지 멀티플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은 내용이어가지고 저희가 2020년 첫 번째 M&A랑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M&A 가지고 간단히 사례를 가지고 설명드려봤으니까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어디를 보셔야 된다? 서브 채널. 서브 채널 보셔야 된다. 돈 많이 돼. 네. 자 이제 마지막인데 이제 뭐 그래서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몇 배 사오는 건 좋은데 그러면 다른 회사는 몇 배 팔렸냐, 몇 배 샀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타사 사례, 특히나 이제 치킨 쪽 M&A가 몇 가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거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치킨은 대한민국에서는 워낙 꾸준하게 잘 팔리고 있는 식품이어서 유명한 F&B 딜은 여기서 많이 나왔어요. 저희 몇 번 다뤘던 MBK 비즈너스가 2018년도에 6,800억 주고 인수했던 BHC 지금 뭐 1조 이상 하는 것 같고요. 이 캐피탈은 보면 치킨을 좋아했어. 노랑통닭 이전에는 참만 있었던 게 아니네. 후참도 있었고 그리고 2019년에는 BBQ의 지분 한 30% 정도 투자한 적이 있었고요. 30% 정도를 600억에 산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모두가 아는 브랜드죠. 이제 KFC. 이제 KFC 코리아인 건데 2023년에 그 오케스트라피라는 곳에서 한 1,000억 정도의 인수를 했었고요. 지금 또 다시 판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2년 만에 4배?
이거 사실 기사에 나오는 인수가액은 이게 지분 가치인지 기업 가치인지 보니까 애매한데 애매하더라고 항상. 사실 다 애매해요. 왜냐면 이 정보를 주는 사람들이 정확한 정보를 잘 안 줘요. 잘 안 주려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기사에 있는 내용만으로 보면 23년도에 1,000억 정도에 샀다고 하는데 지금 4천억 정도의 매물로 다시 나왔다고 하니까 뭐 KFC가 이렇게 좋아졌나? 잘 모르긴 하겠는데 2025년 예정된 그 목표 KFC 에비타가 한 46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460억. 근데 사실 이거는 인수 이후에 오케스트라비가 어떤 경영 전략을 펼쳤는지 디테일한 건 전 모르지만 하나 확실한 건 저는 확실히 PE가 인수한 다음에 KFC를 좀 많이 먹어요. 왜? 많이 걸려. 값이 되게 많이 생겼어. 너의 많이 동선에 생기고 걸려? 동선에 걸려요. 그리고 어쨌든 예전에 잘 안 하던 마케팅이나 이런 것도 하는 것 같고 하니까 먹게 돼? 먹게 돼.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을 거 아니야. 많지 뭐. 그리고 자세히 보면 KFC 메뉴 구성이나 이런 게 많이 달라졌어요. 여기 우리 회사 주변이 버거 대전이야. 요즘 여기가 버거킹 있지, 맘스터치 있지, 프랭크 들어왔지. 그러니까, 근데 이게 KFC가 없네. 딱 KFC를 좋아하는 그 층은 있었는데 이게 막 이렇게 성장은 안 했고 사실 KFC 전성기는 옛날이지. 징거버거. 그런데 타워버거 있지 않나? 징거버거 이 시절인데 징거버거 좋아하는데. 요즘은 KFC 메뉴 구성도 많이 바뀌고 근데 실적이 좋아지니까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매물로 나왔겠죠. 좋아졌으니까. 근데 이거를 1,000억에 샀는데 2년 만에 4,000억에 팔면 팔릴지 안 팔릴지는 모르겠지만 대단한 거래가 되긴 하겠죠. 그냥 이거는 나 혼자 생각인데 언제 얼마에 샀는지 알면 되게 사기 싫을 것 같아. 그 부동산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아니 뭐 머릿속으로는 알겠어. 뭐 적정한 앱 있다고 알겠어. 근데 사기 싫을 것 같아. 근데 사실 BHC나 BBQ는 원래도 항상 돈을 잘 벌었고 돈을 잘 벌 때 거기 뭐 8배니 10배니 이렇게 이제 샀었는데 KFC는 그런 관점은 아니었어요. 사실 KFC는 제가 알기로는 인수했었을 당시에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좀 내려가는 애매했어요. 애매했고 뭐 돈을 못 버는 건 아니지만 뭐 성장세도 애매하고 돈을 버는 것도 애매한데 이걸 어쨌든 KFC라는 그 브랜드에 이제 투자한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지금 400억 이상의 460억 에비타가 실제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된다고 했었을 때는 대단한 거고 이것만으로도. 그리고 이게 뭐 4천억에 팔릴지 안 팔릴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 한계는 좀 있죠. 예를 들어 KFC 코리아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KFC를 해외에 수출하거나 확장하는 데는 제한이 있을 거예요. 각 국가마다 그게 있을 거예요. 결국 이건 완전히 내수 시장이잖아. 그쵸. 완전히 내수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수의 포션이 대부분일 텐데 이제 이만큼 큰 돈을 주고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졸리비가 노랑통닭을 사면 이거는 필리핀에 가도 되고 뭐에도 가도 되고 하지만 이거는 좀 다른 매물인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치킨 브랜드 뭐 이제 멀티플 보면은 한 8배에서 10배 정도 거래가 된 것 같고 아까 제가 계산했던 것도 한 10배 정도 수준이었잖아요. 그러면 뭐 그렇게 터무니없는 숫자는 아닌 것 같다. 그치, 터무니없는 숫자는 아닌데 이게 시가인데 그냥 2년 전에 1,000억에 샀다고 하니까 타다 치킨 사례까지 얘기를 해봤고 저희가 또 마무리 안 할 수가 없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런던 베이글. 몇 달 전에 런던 베이글 2024년 재무제표 분석을 하고 3천억이었나요 그때? BOA가 매각 주관사였고 3,000억. 3천억에 뭐 이제 인수를 추진한다 정도로 설명을 해봤는데 최근에 또 기사가 났네요. 6월 26일에 뭐 런던 베이글이 PE죠 역시 JKL이 품는다. IB 업계에 따르면 뭐 SPA 체결을 위한 최종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제 자본시장이라고 하는 게 이런 멀티플이 언제는 10배가 합리적이고 언제는 5배가 합리적이고 그게 시장의 그 흐름이 있어요. 자본 금융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근데 아마 추측컨대 3천억이 잘 안 됐을 거예요. 보니까 2천억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때 조달이 안 됐다. 조달이 안 됐다. 그러니까 한 사모펀드가 나는 3천억에 할게 할 때 이제 JKL은 나는 3천억 주고는 안 사. 나는 뭐 예를 들어 2천억이면 내가 살게 이런 메시지를 던졌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이제 이대로 끝났으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끝난 거죠. 못 끝나거나 아니면 애매해져서 이건 안 끝나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JKL이 왜냐면 JKL 파트너스는 뭐 사실 국내에서는 굉장히 큰 사모펀드예요. 굉장히 큰 사모펀드여서 이제 블라인드 펀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기 때문에 그냥 쏘면 돼요. 쏘면 돼서 훨씬 딜 클로징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블라인드 펀드를 보유한 큰 사모펀드들은 어쨌든 협상력이 좀 더 커요. 그렇지. 아쉬울 게 없죠. 아쉬울 게 없어요. 사실 뭐 나는 2천억이 적정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2,000억이면 내가 살게 이제 이러고 기다리지 않았을까 싶은 이게 거죠. 부동산 똑같아. 보통 비싼 거 사면은 계좌를 보여달라 그래. 진짜 왜냐면 이게 계약금 바로 쏘라 그래. 왜냐면 이게 그쵸, 예. 그냥 산다라 해놓고 난 너한테 팔게 했는데 얘가 갑자기 안 사버리면 이 맞아요. 매도자 입장 기회비용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실제 딜 진행할 때도 이런 블라인드 펀드가 보유한 기업과 딜을 하느냐 그런 게 없는 일반 뭐 신생이나 중소 사모 펀드랑 딜을 하느냐에 따라 이 성향이 완전 달라요. 성향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죠. 런던 베이글은 3,000억보다는 그래도 안전적인 2,000억을 택한 것 같네요.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2,000억도 뭐 말이 2,000억이지. 아 저는 이거를 보고 무슨 생각했냐면 아 진짜 팔고 싶었구나. 아니 말이 2,000억인데 그렇게 치면은 1,000억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절대적인 금액이 너무 커가지고 1,000억 더 있다고 부자가 기분이 더 좋을까? 아니 그래도 어쨌든 이제 우리가 3,000억에 3명 1,000억씩 생각하다가 2,000억 생각하면 이제 700억 한 650억씩 줄어드는 거니까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 이게 주주분들이 굉장히 매각 의지가 강했구나라는 이제 저는 그냥 그런 느낌이 이제 들었고요. 그 런던이 이제 2,000억에 클로징이 될 것 같아 보이는데 뭐 그래서 보면 이게 노란통도 약간 2,000억이었잖아요. 2,000억이었어. 아까 2,000억에서 1,500 중반. 1,500에서 2,000억이니까 2,000억까지 다 나왔잖아. 근데 여기는 보니까 2,000억 되네. 어쨌든 보수적 잡으면 멀티플은 6,400 정도인 것 같고 아까 노란통당이 10배 정도로 나왔다고 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섹터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같은 F&B에서 최근에 굵직굵직한 사례인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를 해봤고 자 이제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롤리케이가 저는 좀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 살 것 같습니다 느낌이. 자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난 노랑푸드 매각설 가지고 캐주얼하게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기사 나오면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좀 팔로우를 해드리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